안녕하세요. 세로입니다. 11월 18일 수능일 아침입니다. HLB는 3일째 상승을 하고 수요일 가격 조정이 나왔습니다. G3BNT는 6%대, HLB 제약 3.8, HLB는 3%대 또는 4.9%의 가격 조정, 넥스트 사이언스만 1%의 양봉 19,000원을 이렇게 보여주었고요. HLB 오늘은 베트남에서의 참고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미국 베트남 미국 대사관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베트남의 보건부가 나노코박스 긴급 승인을 고려하는 그러한 예정에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는 나노코박스의 긴급 승인에 대해서 시장 수급이 대단히 몰릴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고 지칠 수도 있고, 그리고 새로움이 조금 떨어지는 그러한 증시에서는 새롭게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모멘텀이 나올 적에 갑작스런 그런 수급이 몰리게 되어 있죠. 그러나 이미 오랜 동안 울고 먹었고 새로운 어떠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물론 마이너스 요건은 아니겠지만은 저는 긴급 승인은 시간의 문제일 뿐, 이제는 주가로서의 큰 모멘텀보다는 당연시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전개될 거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럼에도 어제 11월 17일 날이죠. 수요일 아침 5시에 올라온 기사인데, 그래서 수요일 날 주가는 내렸지 않습니까? 이러한 내용에 따라서 좋은 내용이다 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장에서는 반응하지 않는다. 주식시장은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베트남 미국 대사관이 베트남산 코로나19 백신 나노코박스에 대해 긴급 승인을 고려 중인 백신이라 이렇게 언급을 했다네요. 16일 현지 시간 주 베트남 미국 대사관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베트남 보건부가 나노코박스 백신이 곧 비상용으로 고려될 것이라 발표했다며, 나노코박스는 베트남에서 최초로 개발된 코로나19 백신이며 베트남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나노전의 코로나 백신 나노코박스는 베트남에서 개발한 제조합 단백질 A형 프로테인 섭 유닛으로 만든 백신이다. 제조합 단백질 백신은 mRNA 백신 등에 비해서 개발이 까다롭고 비교적 제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반면에 면역 반응률과 안전성이 높고 부작용은 적고 보관에 쉽다, 용이하다는 그러한 장점이 있다 합니다. 베트남 보건당국은 나노코박스의 임상 결과를 두고 코로나19와 델타 변이로부터 보호 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기에 충분한 데이터가 없다는 그러한 평가를 내렸고, 이로 인해서 긴급 사용 승인을 지속적으로 현재 보류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수요일 이른 새벽 5시에 올라왔지만 주가는 하락으로 이렇게 시장은 보답해 주었습니다. 저는 현재 지난 10월 경우에 제가 참 간간히 10월 20일 CBA가 나오면서 리픽싱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 시장에서는 그로 인해서 부단하게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아마 제약바이오 투자를 10년, 10년 이상을 하신 분께서는 제약바이오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대부분의 90% 이상은 거의 리픽싱이 나오고
최저 가격을 반드시 갱신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양방향으로 주가가 단기 고점이었고 긴급 승인이 나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언급을 좀 했는데 그때는 대단한 비난을 받았는데 최근에는 이곳저곳 그 주식 사이트에 뭐 토론방 이런 곳에서 아주 리픽싱의 최저 가격이 당연시되는 그보다도 훨씬 더 주가가 내려갈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니 항상 양방향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현재는 HLB를 보게 되면 현재 5일선이라고 하는 것이 횡보하는 상황이고요. 물론 이때 11월 초에도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때보다는 조금 더 리픽싱의 최저 가격이 35,800원이라고 한다면 주당 4,000원 가격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38,000원대라든지 또는 39,000원 밑에라든지 이러한 주가에서는 1차, 2차, 3차의 단기 매매일지라도 수익을 줄 수 있지 않느냐. 솔직하니 저 개인적인 마음은요. 연말에 12월 말 연초 1월 저는 증시에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삼성전자의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IT 쪽에서 어느 정도 실적 부분이 동반되면서 괜찮은 흐름도 나올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확률적으로 51%보단 조금 많게는 연말이라든지 내년 초 1월 정도는 충분하게 시장은 그렇게 호의적으로 아주 긍정적으로는 현재로서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그때에 가격 조정이 나와서 최저 리픽싱을 갱신한다고 하더라도 현재는 11월 오늘이 18일이죠. 그리고 오늘 수능 보는 날이고 11월도 이제 열흘 정도가 남습니다. 12일 정도. 그렇기 때문에 11월 나머지 있는 기간과 12월 초 정도까지는 낙폭과대로 인해서 좀 반발이 좀 반등의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요런 단기간에 이러한 상황을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가격 조정이 나와서 전저점 이렇게 3만원대 초반이라든지 35,000원 정도 이때 해서 가격 조정이 나와서 리픽싱의 최저 가격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사실은 일기장에 이렇게 써보고는 있습니다. 잠시 그런 생각을 저는 열어두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2월 초까지는 반발 매수세가 현재는 역배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그러므로 해서 38,000원대에 조금 1차에 단기 매수 부분이 들어갔는 그러한 연유가 되어 있고요. 저는 이 HLB를 말고는 단기 매매에 의해서 어떤 가격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HLB가 처음입니다. 그와 같은 것은 자세히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 어쨌든 현재 저는 잘 하지 않습니다. 단기 매매나 이런 부분을 시간도 물론 없거니와 그러나 너무 많은 주주분들이 계시고 그 중에서 동학개미 주식을 얼마 하지 않으신 분들이 이 HLB에는 대단히 많다는 걸 느꼈고 그래서 이 HLB에서만큼은 장기와 단기, 특히나 단기 매매에서 조금 더 수익 쪽 조금씩 욕심을 비우고 내면서 장기적인 관점 이렇게 이 고점에서도 그렇게 사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그렇고 또 HLB 주주분들은 대단히 많기 때문에 사실 저도 관심을 많이 더 애착이 많이 갑니다. 소통하는 그런 차원에서 광고 수익은 어느 정도 들어오지만 그거 얼마나 되겠습니까? 5초 뭐 이 정도. 어쨌든 그렇다라고 해서 수만 조회수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것은 일부이고요. 어쨌든 우리 식구님들과 같이 단기 매매하는 기술적인 분석도 제대로 어느 유튜버들 제가 최근에 좀 몇 개 봤는데 기술적 분석은 기술적 분석으로 해야 되는데 기술적 분석은 1, 2분 정도 마치고 개인적인 유튜버의 일상 이야기를 너무 립서비스를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좀 의아해했습니다. 할 얘기가 사실은 기술적 분석하는데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한 상황적인 그러한 경험도 전해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낙폭과대인 상황에서는 이렇게 단기 저점에서 그러한 것은 보조지표라든지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분봉의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이야기가 대단히 많습니다. 잠시 건너와서 주봉의 모습도 하게 되면 주봉 역시나 이렇게 파란 물웅덩이가 있어서 주봉의 모습은 지난 봄에 여기에 파란 물웅덩이가 하나 보이죠. 여기에 모멘텀 보조 지표입니다. 그래서 여기 얼마 동안 여기에 반등한 모습 한 30% 반등한 모습도 보이고요. 한 4, 50% 반등한 모습이 보였네요. 이제 다시금 이 주봉상에서도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바닥 그라운드 상태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주봉에서도 파란 물웅덩이가 진행이 됐죠. 그러면서 큰 폭등의 자리로 이러한 기술적 분석을 하는 것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여기서는 파란 물웅덩이가 됐는데 오른 적이 없는데요. 네, 오른 적은 없지만 그렇게 크게 빠진 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술적 분석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할 이야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기술적 분석은 몇 분 하고 많이 말 이런저런 말만 많이 해서 우리같이 말 잘 못하는 사람은요 어쨌건 이것만 보고서 이야기합니다. 주봉, 월봉, 분봉 모든 기술적 분석을 하는 것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거래량, 보조지표, 윌리엄 지표, 일목균형, 볼린저 밴드 등등 여러 가지 사실은 여기에 볼린저 밴드가 저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다 보이고 있습니다. 차트만 수십 년째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는 저의 채널은 주식을 얼마 안 되신 분들을 위한 영상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제 채널에서 잠깐 기술적 분석을 한 부분도 있고요. 어쨌든 HLB를 보게 되면은 현재 38,000원대가 오게 되면 충분히 올 수가 있고요. 가장 낮게 그리고서 12월 초까지 반발 매수세 어느 정도 이번 달까지도 21선도 돌파하지 않으면 반발 매수의 힘이 대단히 약하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여기에 전 고점 바로 여기에 지지라인들이 있습니다. 이 지지라인 가격이 42,000원대인데요. 이곳을 돌파하지 못하게 되면은 다시 밀리고 이 저점을 깨게 되면 더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잘라버리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하나하나 처음 되시는 분들도 기술적 분석도 꼭 필요합니다. 주식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차트리스트라고 하는 차트와 기술적 분석 그리고 가치 투자를 하게 되는 기업 펀더멘탈 차원으로 하는 양 두 가지의 포지션을 다 병용하는 것이 현재는 최근에 임상실험도 병용요법을 많이 하죠. 단독요법보다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식 연구도 마찬가지고요. 기술적 기본적인 펀더멘탈 이렇게 함께 병용을 해서 공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차트를 많이 봐야 되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고요. 천천히 설명하시면 됩니다. 전에 한번 여기에서 한번 익절을 잠시 한 3, 4% 했었고요. 지금도 충분하게 여기에서는 지금 HLB는 39,900원이었는데 현재는 조금 더 가격 조정이 아니면 안 내려오면 기다리면 됩니다. 장기 보유 물량이 쥐고 있기 때문에 말이에요. 오늘 HLB의 대차 잔고와 이런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HLB는 어제에 87,300주의 공매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또 11월 17일 날에 어제에 또 대차가 HLB는 22만 3,300주가 나오고 상환은 11만 주 그러니 11만 3천주가 대차 잔고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 궁금했었죠. 11월 16일에 193만 주가 대차가 나오고 상환은 227만 주. 상환이 많이 됐지만 오늘은 3% 어제의 3%대 HLB 가격 조정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제는 또 22만 3천주가 11만 3천주의 대차가 늘어났기 때문에 대차 잔고 1420만 주 어디에서 했나도 확인도 해볼까요?
외국인이 21만 212,400주를 빌려주고 받고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오늘 목요일 시장 어쨌든 현재는 좀 더 기다려보는 방향이 좋을 것 같습니다. HLB 생명과학은 15만 주의 공매도가 나왔고 대차는 오늘 5천주 상환 23만 주 따라서 665만 주의 대차 잔고를 보여주었고 오늘은 HLB 생명과학 공매도가 적을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현재는 듭니다. G3BNT 궁금했었죠. 26,000주의 공매도가 나왔고 G3BNT의 대차를 보겠습니다. 11월 17일 29,000주가 또 이렇게 나왔고 상환은 7,000주가 됐네요. 현재 지속적으로 대차 잔고는 늘어나고 있는 그러한 G3BNT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분봉의 모습을 한번 이제 주봉의 모습을 보았으니까 분봉의 모습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생명과학, HLB 제약 이렇게 보겠습니다. 현재 일봉에서는 우하향으로 되어져 있고요. 지금 이제 이 부분 지속적으로 고점들이 낮아져 가는 그러한 모습이죠. 고점 최근의 고점 요점이요, 이 점이요, 요 점이요, 그리고 요 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현재 39,000원 이 부분 요 밴드 38,000원대 이 부분 여기를 좀 더 내려 보겠습니다. 요 정도가 되겠네요. 요 정도가 38,000원대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39,500원 정도 잘 지켜지고 있는데 이것이 횡보하게 될지 오늘의 시장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 되겠네요. 하방 경직이 되어서 기간 조정을 거치게 되는지 아니면 전저점 38,000원대까지 밀리게 될지 오늘 수능일에 어느 정도 HLB는 결정이 될 것 같고요. HLB 생명과학은 13,500원에서 단단하게 이렇게 지지받는 그러한 모습이네요. HLB 생명과학은 어제하고는 조금 다르게 공매도도 오늘은 확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33,500원이 잘 지지를 받는지 무너지는지 무너진다라고 한다면 잠시 더 관망을 해야 할 것이고요. HLB 제약입니다. HLB 제약은 어느 식구님께서 14,900원대인가 담으셨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라면 조금 더 관망을 하면서 14,500원대까지 한번 더 기다려보거나 걸어둬 보는 그러한 상황까지. 어쨌든 15,000원 이하에서는 가급적 낮게 담아보시고 기다림 해보는 건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G3BNT는 좀 더 관망을 해봐야 되겠네. 고점을 찍고 흘러내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락하고 반등할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이고 오늘 수능일에 어쨌든 저점 잘 공략을 한번 해보시고 밀린다 손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최저의 리픽싱 가격은 그렇게 현재 위치에서 많이 낮지 않고 주당 4,000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1차 매수를 한번 39,000원대 또는 38,000원대 한번 기다렸다가 해보시고 두 번째 단기 주가 매수를 한다라면 37,000원 초반대 37,500원이나 37,000원대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334 40%에 해당하는 부분은 차후에 더 시장을 바라보면서 대응하면 되겠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어려운 시장입니다. 우리 식구님들 힘내시기를 바라고 주가는 늘 하락하는 것만 있지 않는다는 것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오늘은 10시에 시장이 열리게 됩니다. 저는 오늘은 잠시 짧은 자전거 여행을 부여라고 하는 곳에 백마강이 있습니다. 낙화암이 있고 고란사가 포소산이 있죠.
그곳에서 자전거를 대여를 해서 금강까지 자전거도를 따라서 처음을 해보는데 아주 오랜 벗과 함께 해볼까 합니다. 주식시장 때로는 어렵고 힘들 때는 너무 건강을 챙기시고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조금 넓은 관점으로 이렇게 바라보시는 것이 어차피 우리는 투자를 위해서 모였던 거고 참여하는 것이고, 그러나 건강을 잃고서는 아무리 잘 돼야 의미가 없게 되겠죠. 건강 먼저 챙기시는 그러한 그 다음에 주식 투자를 하시는 그러한 오늘은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남기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결과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